제1강 두 번째 시간입니다. 로마자 3 공탁의 성질 1번 의의입니다.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공탁의 법적 성질에 대해 사법관계설과 공법관계설, 절충설이 있습니다. 결론은 공탁은 기본적으로 사법관계이지만 공법관계의 특징도 있다, 이렇게 정리됩니다. 다음에서 살펴보겠습니다. 2번 공탁의 법적 성질, 이 공탁관의 처분에 대한 불복. 공탁관의 처분은 행정처분은 아니죠. 따라서 행정소송의 대상은 아닙니다. 공탁관 처분에 대한 불복 절차는 공탁법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따릅니다. 공탁법 12조 1항에 따라 공탁관의 처분에 불복하는 사람은 관할 지방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데요. 이때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는 곳은 지방법원이 아니라 공탁소입니다. 이의신청에 대한 지방법원의 재판에 대해서는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항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항고법원의 결정에 대해서는 대법원에 재항고할 수도 있죠. 공탁관의 차고 지급에 대한 구제. 공탁관이 차고든 뭐든 일단 공탁물을 지급하면 공탁법에 따른 공탁 절차는 종료되고 다시 돌이키지 못합니다. 그래서 차고로 지급하여 어떤 사람이 손해를 입었다 하더라도 공탁관에 대해 공탁 절차 내에서 재청구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완전한 사법관계도 아니기 때문에 민사소송으로도 다툴 수 없어요. 이에 대해서는 국가를 상대로 국가배상법에 의한 국가배상 청구만 허용됩니다. 이런 점에서 공탁의 법적 성질은 공법관계에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지급 청구권의 소멸시효. 또 공탁을 사법관계로 본다면 민법 162조 1항에 따라서 공탁 지급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이 됩니다. 그러나 공법관계로 본다면은 정부보관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멸시효는 5년이 되겠죠. 그렇지만 공탁법에서는 공탁물 지급 청구권의 소멸시효를 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채권적 청구권에 해당하는 금전공탁에 대해 민법과 동일하게 10년의 소멸시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전공탁이 아닌 유가증권공탁이나 물품공탁은 물권적 청구권으로 보기 때문에 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거, 이거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2절 공탁소 로마자 1 서설 1번 공탁소의 의의입니다. 공탁소는 법령에 따라 공탁사무를 관장하고 공탁물을 보관, 관리하는 기관을 말합니다. 그렇지만 공탁소는 법원 조직법상 별도의 기관으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고 법원에 설치된 하나의 부서입니다. 이에 따라 지방법원, 지방법원지원, 시군법원에 소속된 공탁관이 하나의 공탁소로서 공탁사무를 처리하게 됩니다. 2번 공탁소의 종류. 공탁소는 국가기관인 통상공탁기관과 특별법규에 의해 대법원장 또는 지방법원장이 지정하는 특별공탁기관으로 구별됩니다. 통상공탁기관은 공탁사무처리자인 공탁소와 공탁물 보관관리자인 공탁물 보관자로 구성되고, 공탁소는 공탁관과 대리공탁관으로 구성되죠. 통상공탁기관은 공탁법이 규정하지만 특별공탁기관은 근거법령이 다양합니다. 로마자 2 공탁기관 1번 통상공탁기관. 공탁관의 지정. 지방법원장이 소속 법원서기관 또는 법원사무관, 그러니까 4급 또는 5급 중에서 지정합니다. 다만 신여군법원은 소속 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 그러니까 6급 또는 7급 중에서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탁관도 법원 공무원이 순환하는 하나의 보직에 불과하다는 거. 지방법원장이 공탁관 또는 대리공탁관을 지정하게 되면 공탁물 보관자에게 그 성명과 인감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공탁관은 공탁금과 공탁유가증권에 관한 계좌를 개설해야 하죠. 공탁물 보관자가 주로 은행이니까 그 은행의 계좌를 개설한다는 뜻입니다. 대리공탁관. 지방법원장은 공탁관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대리공탁관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대리가 민법상의 대리가 아니라는 거. 대리공탁관은 원공탁관의 대리인이 아니며 자기 명의로 공탁사무를 처리하는 독립된 공탁관입니다. 대리공탁관은 원공탁관과 달리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지 않고 원공탁관의 계좌를 그대로 이용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을 뿐 나머지는 공탁관과 동일합니다. 공탁관의 지위, 단독으로 공탁소를 구성하며 자기 명의로 독립하여 공탁사무를 처리합니다. 지방법원장의 감독을 받는 공무원입니다만 이는 내부적 행정적 감독에 그칩니다.
공탁관은 지방법원장의 보조기관이 아니며 단독제 국가기관으로서 수리 또는 불수리 처분을 하고 대외적인 책임을 집니다. 다시 말해서 공탁관 역시 법원에 소속된 공무원이지만 공탁사무에 대해서만큼은 자신의 명의로 독립해서 업무를 수행한다는 거죠. 그리고 공탁관은 공탁물을 직접 납부받거나 보관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공탁물을 취급하는 공탁물 보관자를 별도로 두고 있다는 거. 공탁관의 책임. 공탁관이 그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에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였을 때에는 국가가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아까 국가배상법을 적용한다고 했죠? 국가가 손해를 배상한 경우 공탁관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는 국가는 공탁관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것은 국가배상법에 있는 내용입니다. 공탁관만이 아니라 공무원 모두 적용을 받습니다. 공탁관의 심사권, 형식적 서면심사, 공탁관 등기관 모두 형식적 서면심사권만 있습니다. 공탁 당사자의 공탁 신청이나 지급 청구가 있으면 공탁관은 공탁서 또는 지급 청구서 등 제출된 첨부 서면만 가지고 심사를 해야 한다. 이것을 형식적 심사주의라 한다. 많이 들어본 말이죠. 실질적 심사는 할 수 없기 때문에 공탁관은 공탁 신청 또는 지급 청구의 기초가 되는 실체적 법률 관계에 존부나 제출된 서류 내용의 진부에 대한 실질 심사나 이를 위한 증인 신문의 검증 등 증거 조사를 할 수 없으며 새로운 자료의 제출도 요구할 수 없다. 그러니까 공탁관이 신청이나 청구를 받아서 심사를 할 때는 법령에서 규정한 서면과 자료 범위 내에서만 심사를 해야 하고 이것을 벗어나서는 심사를 해서도 안 되고 또 할 필요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 공탁물 지급 청구권에 대한 전부 명령이 공탁소에 송달되었을 때 공탁관은 전부 명령의 방식만 보는 것이지 그 전부 명령의 위법 무효를 심사할 수는 없어요. 마찬가지로 반대급부를 조건으로 하는 변제공탁 신청이 있을 때 그와 같은 반대급부를 조건으로 하는 특약이 실제 있었는지 없었는지 공탁관은 심사해서도 안 되고 심사할 필요도 없다는 거. 심사의 대상, 제출된 서면만 가지고 심사하는 형식적 심사주의라 하더라도 서면에 기재된 절차상 요건은 물론이고 실체상 요건도 함께 심사한다는 것에 유의합니다. 그러니까 공탁서 첨부 서면의 범위 내에서는 그 공탁이 절차적 요건을 갖추었는지 하는 것뿐만 아니라 실체적 요건을 갖추었는지에 대해서도 심사를 할 수 있습니다. 형식적 심사주의라고 해서 일체의 실체적 요건에 대해서는 심사할 수 없다? 이건 틀린 말입니다. 예를 들자면 공탁서 기재만으로 공탁 사유의 부존재가 분명한 경우, 공탁으로 면책을 얻고자 하는 채무의 부존재가 한눈에 명백한 경우, 지급청구서 및 첨부서류로 보아 인장 위조가 외견상 명백한 경우 등은 실체상 요건에 관한 것임에도 심사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공탁관은 심사에 앞서 조사부터 하는데 그 단계에서 흠결이 보이면 공탁자에게 보정이나 취하를 권유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디까지나 권유일 뿐이므로 공탁자가 공탁관의 권유에 불응하더라도 그 신청서의 접수를 거절할 수는 없다는 거. 일단 접수는 하고 그리고 심사를 거쳐 불수리 결정을 하는 거죠. 공탁물 보관자. 공탁물의 보관과 관리에 대해서는 대법원장이 지정하는 공탁물 보관자가 담당합니다. 대법원장은 해당 지방법원장의 의견을 듣고 법 15에 따른 공탁금관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공탁물 보관자를 지정합니다. 공탁물 보관자는 금전이나 유가증권 공탁은 은행, 물품 공탁은 창구업자입니다. 공탁물 보관자는 공탁관의 지신 명령에 따라 단순히 공탁물을 물리적으로 보관하는 이행 보조자라는 거. 공탁물 보관자로 지정된 은행이나 창구업자는 그의 영업의 부류에 속하는 것으로서 보관할 수 있는 수량에 한정하여 보관합니다. 그러니까 그의 영업 부류에 속하지 않거나 보관할 수 있는 수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보관할 수 없다는 뜻이죠. 공탁물 보관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그러니까 선관주의로서 보관하여야 합니다. 공탁물 보관자가 선관주의 의무를 다하였다면 공탁물에 훼손이 있더라도 이에 대한 책임을 면합니다. 민법상 임치에서 수치인과 같죠. 공탁물 보관자는 보관료를 청구할 수 있는데 처음 공탁을 신청하는 사람한테 받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공탁물을 수령하는 자에게 청구합니다. 2번 특별공탁기관. 특별공탁기관은 통상공탁기관이 아닌 기관에 대한 공탁을 말합니다.
특별공탁기관은 반드시 법률상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표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공탁기관에는 민법 499조 2항에 따라 지방법원장이 선정하는 것과 상법 49조 4항에 따라 대법원장이 지정하는 것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지방법원장은 공탁물 보관자가 물품을 보관할 능력이 없는 경우 따로 공탁물 보관자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장은 무기명사체의 보관 공탁에서 공탁관에게 공탁하지 않는 경우 대법원장이 은행, 신탁회사를 지정하게 됩니다. 기출입니다. 1번. 저당채무의 변제와 근저당권 설정 등기의 말소를 동시 행하기로 하는 특약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특약이 있는 것으로 공탁 신청을 한 경우에는 무효이므로 공탁관은 수리할 수 없다. 틀렸습니다. 설명드렸죠? 공탁관은 형식적 심사권 밖에 없어서 공탁 신청서에 그런 특약이 있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면 수리해야 합니다. 특약한 사실이 있는지 없는지까지 심사할 실질적 심사권은 없다는 거. 2번. 이건 아까 말한 특별공탁기관 중에서 지방법원장이 공탁물 보관자를 지정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한 설명이죠. 3번. 대리공탁관은 원공탁관을 대리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 명의로 자기 책임의 공탁사무를 처리한다고 했죠. 대리공탁관도 원공탁관과 똑같은 독립된 공탁관입니다. 4번. 절차법적 요건은 물론 실체법적 요건도 함께 신청서 및 첨부서면의 범위 내에서 심사하여야 한다. 형식적 심사권에 대한 설명이죠. 형식적 심사이긴 한데 제출된 서면에 기재된 것은 절차법적 요건은 물론이고 실체법적 요건도 심사한다. 여기서 실체법적 요건도 심사하는 것을 마치 실질적 심사권이 있는 것처럼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5번. 이것 역시 아까 말씀드린 특별공탁기관 중에서 대법원장이 공탁기관을 선임하는 경우에 대한 설명입니다. 6번. 변제공탁은 채무의 내용에 따른 것이어야 하므로 토지관할 없는 공탁소의 한 변제공탁은 설사 수리되었더라도 원칙적으로 무효이고 공탁자는 착오에 의한 공탁으로 회수할 수 있지만 피공탁자가 공탁을 수락하거나 공탁물의 출급을 받은 때에는 그 흠결이 치유되어 그 공탁은 처음부터 유효한 공탁이 된다. 이건 설명드리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 제1강 중 두 번째 강의를 마칩니다. 다음은 공탁소 관할을 공부하시겠습니다.